전원생활, 솔직히 말해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건 그냥 상상이죠. 막상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 눈길 닿는 곳마다 전부 일이 됩니다. 텃밭 관리, 집안 손질, 거기에다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일을 하자고 하면 부부가 하루 종일 바빠서 쉴 틈도 없을 거예요. 사실 편안하고 낭만적인 전원생활은 가끔씩 놀러 오는 지인들만 즐깁니다. 그래서 정말 살고 싶으시다면 무턱대고 이사 가시지 말고 먼저 시골 한 달 살이, 1년 살이라도 해보세요. 생각보다 힘들어서 몇 년도 못 버티고 돌아오는 부부들 정말 많습니다. 결국엔 멋지게 지어놓은 집이 빈집이 되어 폐허처럼 남아버리곤 하니까요. 낭만? 착각입니다. 시골살이 실패하는 이유 공개. 아휴, 이제 도시 떠나서 시골에서 편하게 살자. 많은 분들이 이런 꿈 한 번쯤 꾸잖아요. 저도 그래요. 한적한 풍경, 상쾌한 공기, 내 손으로 가꾸는 작은 텃밭 상상만 해도 근사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관광객 시선이에요. 실제로 살아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무턱대고 내려가지 마세요. 도시 생활이 지겨워서 빡빡한 일상이 싫어서 무조건 시골로 향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내가 뭘 잘못했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낭만은 관광지에서 잠깐 누릴 때 빛나는 거지 일상으로 바뀌면 전부 노동이 돼요. 시골살이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느긋하고 한가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골은 쉴 틈이 없다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떠오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아내도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니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며 강원도에 멋진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친구들에게 사진 보여주면 다들 부러워했죠. 문제는 입주 첫 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가 얼어 터지고 여름엔 잡초가 폭발적으로 자라나서 하루 종일 제초 작업이에요. 텃밭 가꾸는 것도 처음엔 좋았는데 관리가 너무 힘들어 도중에 포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 접근성. 남편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 구급차 부르려 했더니 40분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 2년 만에 집을 팔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집은 흉가처럼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럼 그냥 농사 지으면 되잖아? 라고 쉽게 말해요. 하지만 농사는 직업입니다. 그냥 주말 농장 놀이나 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야기도 해볼까요? 60대 중반의 어떤 부부는 시골살이야말로 우리가 꿈꾼 노후라고 믿었어요. 귀촌 박람회도 다니고 은퇴자들 모임에도 나가서 정보 수집도 하고 준비 철저히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실제로 경북의 한 마을로 이주해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관계였습니다. 시골 공동체는 좋기도 하지만 폐쇄적이기도 합니다. 마을 행사며 회비며 일손 도와주는 암묵적 규칙들이 있었는데 이 부부는 도시식으로 개인적으로 살고 싶었던 거죠. 갈등이 깊어졌고 어느 순간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다시피 하면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결국 3년을 못 채우고 도시로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하지만 현실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지인이 50대 후반에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전북의 한 시골 마을로 갔어요. 이분은 도시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자연에 묻혀 살겠다며 무계획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연금이 시작되려면 몇 년 더 남았는데 수입이 없는 거예요. 마트도 멀고 차 없이는 아무것도 못 사고 기름값은 부담되고 시골은 싸다는 것도 환상입니다. 농사 지어 자급자족하면 된다고요? 처음 해보는 사람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비료, 모종, 장비, 물값 다 비용이에요. 결국 이 친구는 반년 만에 도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시골살이의 핵심은 노동입니다. 눈 돌아가는 곳이 다 일거리예요. 텃밭 관리, 집 유지 보수, 겨울 준비, 난방 관리, 해충 방제, 심지어 제설까지. 일손이 적으면 몸이 고생하고 돈으로 해결하면 생활비가 생각보다 크게 나갑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 문제. 시골은 도시보다 더 촘촘하지만 더 폐쇄적입니다. 잘 섞이지 못하면 외로움이 도시보다 심각할 수 있어요. 조용히 나만의 생활을 하겠다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의료, 교통, 생활 인프라. 나이 들수록 중요한데 시골은 불리합니다. 병원, 약국, 문화시설, 대중교통 다 멀어요. 차 없으면 불편함이 극심해지고 차 유지비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다면 답이 없냐고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시골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체험을 해보세요. 한 달 혹은 한 계절, 가능하면 1년을 살아보면서 진짜 일상적인 생활이 어떤지 몸으로 겪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형 귀촌이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상상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짧게 살아보면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혹은 우린 못하겠다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농촌으로 이사가 아니라 도시 근교나 소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필요한 서비스는 가깝게 누리면서도 전원적인 요소를 조금씩 누릴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을 계획하실 때 너무 환상적인 그림만 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꿈은 너무나 소중하고 멋집니다. 다만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냉정하게 현실을 검토해보고 준비하고 맞춤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낭만? 착각입니다. 이 말이 조금 거칠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정직함이 은퇴 이후의 삶을 망치지 않는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귀촌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내 상상 속의 낭만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인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솔직함과 준비가 먼저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은퇴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방금까지의 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와 팁을 드릴게요. 최대한 현실적이면서도 이건 진짜 도움이 되겠다 싶은 이야기로 풀어볼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먼저 전원 생활의 최대 실패 포인트는 생활비 계산을 너무 낭만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시골집이 싸다고요? 네, 매매가만 보면 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유지비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30평대 전원주택을 사서 살면 냉난방비가 도시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도시 아파트는 단열이 잘 돼 있고 중앙난방이나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아요. LPG 가스통을 쓰거나 기름 보일러를 쓰면 겨울 난방비가 한 달에 30만 50만 원, 큰 집은 100만 원도 나옵니다. 여름에는 벌레 때문에 창문 마음대로 못 열어 에어컨을 더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잡초 관리 비용도 은근 커요. 대략 300평 정도의 마당을 두면 여름엔 한 달에 두세 번 제초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직접 하면 장비 애초기, 기름, 보호장비 등 사야 하고 외주 주면 한 번에 1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이런 게 매달 누적되면 집값은 쌌는데 유지비가 아파트보다 더 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통비입니다. 시골은 대중교통이 거의 없거나 불편해요. 병원, 마트, 관공서, 문화생활 다 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 한 대 유지비가 적게 잡아도 한 달에 30만 원 넘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운전도 부담되는데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아요. 의료 접근성 문제도 크죠. 큰 병원까지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는 경북 산골 마을로 이주하셨는데 남편이 뇌졸중 증상으로 쓰러졌을 때 응급차가 오는데 50분 걸렸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그 이후로 우린 여기서 못 산다고 도시로 나오셨죠. 은퇴 후엔 의료 접근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은 인건비가 싸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비쌉니다. 간단한 일손이라도 하루 10만 원 넘게 줘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장작 패기, 제초, 지붕 수리, 담장 보수 같은 건 본인이 못하면 돈 주고 맡겨야 하고 그 비용이 해마다 불어나요. 그러면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하면 되잖아 라고들 하시죠? 그런데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땅을 사야 하고 농기계 사야 하고 배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초보가 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 돈만 버립니다. 실제 통계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귀농 귀촌 5년 내 정착 실패율이 40% 가까이 됩니다. 특히 50대 후반 이상 연령대가 체력 문제, 생활비 부족, 관계 갈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냐고요? 아니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다만 준비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현실적 준비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 달살이를 해보세요. 진짜 살 집을 계약하기 전에 그 지역에 최소 한 달, 가능하면 계절별로 살아보세요. 여름의 폭염과 벌레, 겨울의 혹한과 제설, 봄, 가을의 농번기 소음까지 경험해봐야 합니다. 둘째,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세요. 난방비 3,050만원 겨울, 교통비 30만원 이상, 잡초 관리 외주 10월 20만원 이상, 농사 비용 첫 해, 장비 비료 모종 구입비 수백만원. 이런 걸 다 더해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의료 인프라를 확인하세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구급차가 오는데 얼마나 걸리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꾸준히 다닐 병원이 있나? 꼭 체크하세요. 넷째, 커뮤니티 관계를 이해하세요. 시골이 친근하다는 건 맞지만 폐쇄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을 앱이, 경로잔치, 행사 참석, 서로 일손 돕기 같은 게 암묵적 의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나도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솔직하게 고민하세요. 마지막으로 도시 근교형이나 소도시형 귀촌도 고려하세요. 시골로 한 번에 뛰어드는 대신 도시 근교의 전원주택 단지나 소도시에 살면서 생활 편의와 전원적인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완전 시골로 가면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근교나 소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옮기는 게 안전하다고 권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시골살이는 낭만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생활이다. 낭만이란 건 계획과 준비 위에 쌓을 때만 진짜가 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 좋은 인스타용 전원주택 말고 내가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집, 나에게 맞는 지역, 나의 체력과 재정 수준에 맞는 생활비 구조,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시면 시골살이도 충분히 멋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잘 준비된 귀촌은 멋진 노후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준비 없이 무턱대고 낭만만 믿으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후회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글을 보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오히려 잘하신 겁니다. 그게 준비의 시작이니까요. 꼭 잘 준비해서 진짜 행복한 나만의 전원 생활을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